이제 크게 세 가지 항목을 체크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집에 한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께 잘 보여서 꼭 결혼 허락을 얻어야지라는 생각을 넘어서 그러기까지 보진 않아요. 이때 중요한 거는 그 남자가 나의 편이 되어서 안녕하세요, 윤아래입니다. 요즘 제가 결혼준비 관련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영상의 3편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뵀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실 유튜브에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날 때 어떤 선물을 드리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해서 호감을 얻어낼지, 그래서 어떻게 무탈하게 결혼까지 갈지에 대한 콘텐츠는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정말 중요한 본질은 그분들의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시댁 식구들과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이 정말 내가 가정을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들인가를 점검해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남편의 사람이 가장으로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려면 내가 하는 행동과 말들에 큰 책잡힐 게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거나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좀 나보다는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자면요.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를 처음 뵐 때 20만 원 중반 정도 하는 에스테로더 선물을 사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께는 좀 비싼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만나 뵙는 자리인 만큼 좀 신경을 써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라는 인상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야지 서로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촬영을 하느라고 촬영용 원피스를 입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노출도 없는 원피스, 드라이된 머리, 깔끔한 네일아트 등으로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남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도 제가 나서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경청하고 잘 듣되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쭤보거나 대답을 충실히 하거나, 그리고 저보다는 남자친구를 높여주는 쪽으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말과 행동 등이 충분하게 성숙하게 느껴져야지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남편감으로 좋은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잘못했는데 그걸 편들어주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앞선 정제가 성립이 되었다면 이제 크게 세 가지 항목을 체크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를 두고 부모님과만 대화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남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원가정을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더 반갑고 편안한 마음에 부모님과만 얘기하고 쉽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나의 부모님에게 내가 결혼할 사람을 보여드리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예비신랑을 저희 집에 처음에 데려갔을 때 그 중간 입장에서 어떤 대화가 좋을지, 어떻게 해야 분위기가 좋아질지, 제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지 두 분 모두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더라도 어느 한쪽만만 대화하지 않고, 특히 나의 부모님과만 대화하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챙기는 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나에게 무례하거나 좀 어려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중재하고 받아줄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은 정말 무례한 것들이 왔을 때는 본인 선에서 컷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물론 그 부모님께서 정말 성숙하신 분이어서 남자친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고 편안하게 대해주시면 더 바랄 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본인 아드님이 가장 귀한 법이고 옛날 분들인데다가 원래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부모님들은 아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금 어렵거나 불편한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퍼온 사유가 되느냐? 그러기까지 보진 않아요. 이때 중요한 거는 그 남자가 나의 편이 되어서 엄마 아빠 이런 거 나중에 얘기해요. 혹은 제가 얘기할게요. 혹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나를 충분하게 대변해주고 보호해줄 여지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역할을 잘하는 예비 신랑이야말로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혹시 모를 고부 갈등이 발생해도 현명하게 풀어나갈 정말 귀한 신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기반으로 신랑 될 사람이 나보다 부모님이 더 우선순위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원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의 부모님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라면 저는 결혼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항목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날 소중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부모님을 처음 만나 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집에 한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설령 예비 신랑이 나보다 스펙이 좋고 더 돈이 많고 흔히 말하는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들이 나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그 집에서 대우받지 못할 이유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나에게 소중한 아들을 데려온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이 나쁘면 그분들이 어떠한 사유로 나를 택잡으실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나의 배우자 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순하게 이분들께 잘 보여서 꼭 결혼 허락을 얻어야지라는 생각을 넘어서 상대방이 나를 충분히 보호하고 중재하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지, 혹은 일방적으로 부모님의 눈치만 보면서 나를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는지를 꼭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처음 뵈는 자리는 그분들이 나를 평가하는 자리인 동시에 내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면접 얘기할 때 심사하시는 분들이 지원자를 평가하지만 동시에 또 지원하는 사람들도 이 회사가 어떤 문화와 교류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한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대규모의 지원자들에게 무례하게 대한 회사라면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고 예비 고객이기도 한 그들을 잃는 거기 때문에 회사 역시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이미지를 좋게 만들면서도 이 사람들이 나를 인간으로 존중하고 있나, 무엇보다도 나의 배우자 될 사람이 나를 1순위로 놓고 있나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슬프지만요,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나보다 부모님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독하게 마음먹고 그 관계를 잠깐 중단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당장 이별까지 가진 않더라도 결혼을 추진하는 것들을 멈추고 진지하게 숙고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인수 작가님의 말씀처럼 결혼은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가 결혼을 한 8개월 정도 남기고 있는 예비 신부라서 결혼 준비와 또 건강한 결혼 생활 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모두 다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나 결혼, 커뮤니케이션 등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 후에 반영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